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HN. 자, 일단 그 2차 전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또 2차 전지 지수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를 앞두고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테슬라 상황하고요. 네, 2차 전지 상황.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갖고 오셔가지고 많이 몰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도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럼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바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성원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의 상황이 궁금하죠? 테슬라는 이전 고점을 막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고, 테슬라는 일단 바닥을 찍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조정을 받아도 바닥이 자꾸 높아져요. 네, 여기서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흔들었다가 다시 힘을 낼 수도 있겠죠. 전반적인 상황은 괜찮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에코프로 H에는 이렇게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차 전지 탑 10 종목의 지수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탑 10 종목 지수 자체도 지금 보면은 테슬라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바닥은 완전히 만들어서 이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좀 시간이 걸려도 위쪽으로 분출할 수 있는 모습이다.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바닥은 만들고 과거에 매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매물은 이미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올랐다가 내려오는 종목들은 반등밖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면에서 2차 전지주들이 비교적 나쁘지 않다. 그걸 우리가 일단 강점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을 보면은 개인의 참여가 아직 없죠. 그러면 개인의 참여가 없으면 오히려 주가는 여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셔야 돼요. 빨간선하고 초록색 외인 기관, 그죠? 네, 그런 면이 지금 현재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HN. 자, 지금 보세요. 개인 기관 외인. 네, 역시 마찬가지 외인 기관 수급 동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일단 갑자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되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여기에 편입된 것도 도움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역으로 보면 밸류업 지수가 노출됐어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 가담은 없지만 개인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가는 또 갑자기 꺾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상증자하고 상장되면은 주가가 좀 눌릴 수 있다는 걸 주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물량이 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그죠?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많이 물리신 분들, 과거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그 고생하셨어요. 이분들은 올랐어도 본전가가 안 되거든. 팔 수가 없어요. 본전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돼야 돼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리락 이전의 변동 시세, 그리고 신주 인수권 상장 때 매매를 잘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돌파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은 물량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절반이라도 좀 주셔서 자금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간다기보다는 이 종목에서 만회를 해야 돼요. 눌렀다가 올라오는 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여튼 조정 시에 우리가 타점을 다시 잘 발견해서 일단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랬다가 또 올라가서 매도를 할 지점이면 또 한번 해보고 뭐 이런 매매가 지금은 필요해요. 그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요, 증자를 이미 발표를 한 종목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생각해서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건 이미 지났고 1, 2차 발행가 상장시 변동을 잘 이용을 해야죠. 권리분할, 권리락날, 증자물량 상장시,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예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타이밍 맞게 정보를 드리고 사인해 드릴 거예요. 그런 매매가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물렸다고 해서 안 팔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보는 그런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무대포를 갖고 있다가는 괜히 뭐 이러다가 더 시간만 오래 가고 물량은 뭐 늘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은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유상증자 기업의 철칙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세요. 에코프로 HN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과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번호로 꼭 문자를 주셔서 대응을 좀 해야 돼요. 매매는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보세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에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